지금 포스코 퓨처엠 유상증자 뉴스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봤더니 1조 1000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뭐 좀 떨어진 걸로 해서 이제 9조 정도였었고 상장 주식수가 7,700만 주인데 지금 유상증자로만 하는 주수가 1,100만 주, 그러니까 7분의 1 정도를 유상증자 하는 거거든요. 10% 넘는 유상증자고 액수만 1조 1000억이고 그러면 거의 조금 충격이 오겠죠. 그래서 주당 단가가 95,000원입니다. 원래 주가가 오늘 무너지기 전에 12만 원이었었으니까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 좀 낮은 가격에 잡아놨다. 그리고 주주 배정이라고 해서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이제 주주들이 가장 지금 많이 피해보게 생겼거든요. 한번 뉴스를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후로 해가지고 장전에 2.5% 하락하다가 장후에 7%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 대체 거래소에서 지금 보시면은 좋지 않습니다. 보다시피 주가도 지금 많이 흘러내렸고요. 한 3분의 1 정도 흘러내렸고 69만 원까지 갔다 11만 원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7분의 1 토막 난 상태였던 거죠. 시총 좋을 때 60조 넘었었던 주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9조 정도로 내려온 상태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건 하나는 뭐냐면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회사였는가? 이게 좀 딜레마예요.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3월, 4월에 조단위 유상증자가 너무 많습니다. SDI 2조 정도 했었죠. 하나에어로 3조 넘게 발표했었다. 좀 줄였죠. 2조 단위 정도 줄였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1조 1000억으로 발표합니다. 조단위 유상증자가 코스피 역사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3, 4월, 5월까지 3, 4, 5월 지금 3개월 동안 3번이나 나왔다. 그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뭔가 지금 기업들이 서두른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다 이유는 있어요. 사연도 있는데 이게 조금 상법 개정 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지금 빨리 하는 모습은 아닐까. 이제 이런 우려입니다. 제발 제 우려대로 되지 않고 그냥 정말 주주를 위해서 회사의 어떤 존속과 수익성 증가를 위해서 정말 큰 뜻을 위해서 증자를 했던 거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포스코 퓨처엠은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회사인지 아닌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분석을 한번 눌러보면요. 뭐 많은 분들 뭐 다 이렇게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24, 23, 24, 25가 굉장히 어려운 해긴 했어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습니다. 올해도 낮을 거로 예상되고 내년부터 좀 풀려나가는 모습 27년부터 한 3천억 정도 벌지 않겠나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회사가 지금 딱히 지금 돈이 들어오는 구멍은 없는 거고 그리고 자산이랑 부채를 봤을 때 부채도 좀 늘어나는 코스죠. 부채도 늘어나고 자본은 늘어나지 않고 부채가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자 발생 부채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보다시피 작년에 3조 6천억이었으면은 올해 이제 부채 중에 상당 부분이 한 1조 3천이 늘어나니까 5조 가까이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부채로 발생하는 이자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이거를 감당하기가 이제 좀 쉽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좀 이제 회사의 어떤 이익률을 개선하려고 한 게 아닌가 볼 수 있고요. 보다시피 카펙스 같은 경우도 2조까지 땡겼었다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만 보더라도 이제 좀 더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줄이는 겁니다. 영업 활동이 안 좋잖아요. 영업 활동이 투자 활동보다 플러스로 더 커야지만 돈을 더 많이 벌고 거기서 일부를 투자해야 되는데 버는 돈은 되게 적은데 투자는 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에 이만큼 투자한 거를 회수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지금 상황상으로는 한 몇 년간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도 좀 이제 투자를 한 것들이 빚을 발휘하고 업황이 개선되면은 그때는 좀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늘어나면서 이것들을 갚아나갈 수 있겠죠. 어쨌든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회사가 지금 현금이 얼마나 있나를 보려면 여기서 분기를 누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누르면 되거든요. 재무상태표 누르면은 24년도 거까지가 나오는데 제가 검색 눌러볼까요? 분기 10거기 안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유동자산 그리고 2조 정도 나오고 있죠. 유동자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조 정도로 되고 있고, 그리고 단기 금융자산 거의 없고, 매출채권도 줄어들고 있죠.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들 현금성 자산도 그냥 6,400 정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를 볼까요? 유동부채가 1조 5천억.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빼면은 플러스니까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가서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단기 차입금도 크게 는 것들은 아니고, 그리고 보다시피 뭐 매입 채무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매입 채무는 큰데 보다시피 매출 채권은 좀 낮죠. 이런 것들은 좀 줘야 될 또, 그러니까 외상 대금이 밀려 있는 건 아닌가. 그건 나중에 좀 더 보는 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보시면 되고, 장기 차입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건설 쪽에 들어가는 거죠. 공장 짓는 것들 그런 차입금이라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1년 이내냐, 이제 장기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시면 되고, 순 부채는 지금 2조 9천억, 3조 정도 되고 있고요. 카펙스 좀 늘어났고, 자본 총계도 늘어났고, 이자 발생 부채도 3조 6천억 정도까지 최근 나온 것들을 봤을 때는 이렇다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좀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탄이 좀 필요하다, 현금이 필요하다 이건데, 그러면 이 회사는 대체 뭐 왜 하는 거냐? 뉴스가 나와 있어요. 투자하는데 2차전지 소재에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보다시피 시설 자금에 1,800억을 쓸 거고, 운영 자금이 2,884억,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에 6,300억이다. 그럼 타법인 뭘 인수하는 거냐 보니까 GM이랑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 건설하는데 3,500억을 쓰고, 구형 흑연 생산 법인이 카본 신소재 주식회사 투자에 2,730억을 쓸 것이다. 그리고 남은 이제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은 전남 광양의 양극재 공장 증설과 원재료 매입 대금 지불에 활용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익이 나는 걸로, 원래 계획상으로는 이익 나는 거에서 투자 자금을 집행했겠죠. 내년에 얼마 정도 벌 거니까 얼마 공장 들어가자, 내후년에 얼마 버니까 얼마 들어가자, 뭐 차입금 얼마랑 이렇게 비율 맞춰서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차입금은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이익에서 부족한 만큼을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회수해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내 배터리 3사 글로벌 점유율이 18%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계속 치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빅3 시장 점유율이 58.8%로 나와 있는 상태. CATL이 38%까지 시장 장악률이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죠. 공격적으로 막 치고 나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3사 다 합쳐서 18%로 지금 줄어든 상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돌파하는 방법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리를 이제 지금 짜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뉴스가 뭐 있냐면, 전기차 배터리 세액 공제가 조기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좀 축소가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세액 공제로 들어오는 돈이 또 쏠쏠하거든요.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다른 것들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회사가 지금 어려우니까 결국 유상증자 한 겁니다. 회사가 유상증자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유상증자 할 때는 뭐냐면, 돈은 잘 버는데 앞으로 더 잘 벌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돈이 없을 때,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옆 가게까지 인수해서 확장하면은 손님을 하루에 100명 받을 게 아니라 300명도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버는 돈으로 차근차근 가자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당겨서 하는 거죠.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미 빚이 좀 많다던가.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증시가 좋은 분위기 때, 아주 호황일 때. 예를 들어서 AI가 굉장히 좋은 시절에 AI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 뭐 GPU를 잔뜩 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GPU를 매점매석해서 할 거니까 우리 회사가 잘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컨셉으로 간다면은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유상증자를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해도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침체가 오고 물건이 안 팔릴 것 같은데 유상증자가 말이 돼? 그렇게 투자한다고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안 좋게 보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이 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뭐 새로운 더 사업의 추가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업황 자체가 좋은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하지만 투자한 돈에 대한 회수가 당장 이루어질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 쓰는 돈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부채가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썼던 거고, 그리고 이 유상증자라는 게 지금 하필 뭐 포스코 퓨처에만 보자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세계 회사 SDI 하나에어로 이제 포스코 퓨처엔까지 조 단위로 지금 이렇게 3개월 만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세 개 회사가 동시에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뭔가 좀 급해 보이는 모습들. 우리 삼성 SDI가 했다니까 우리도 지금 좀 서둘러서 빨리 합시다. 뭐 이제 이런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약간 좀 신뢰성을 잃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보면 투자자들 좀 불만이 좀 많은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저번처럼 1조 1,000억의 유상증자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들이 동의하는 거고, 기습적으로 맞은 게 아니라 정말 회사에 꼭 필요한 거고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돈의 쓰임새가 명확하고 이런 것들을 잘 말을 하고,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주들의 충격을. 왜냐면 지금 97,000원인가 그렇잖아요. 보시면 95,800원입니다. 근데 장 마감 주가가 12만 원이었었어요. 그러면 20% 이상 할인가로 쳤다는 얘기인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딜레마죠. 안 받아도 손해고 받아도 손해고. 그럼 이게 보통 유상증자 하면 주가가 그 유증 단가까지 내려가는 경우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나중에 뭐 다시 올라가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조 단위로 좀 몰아서 하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 단위의 유상증자가 계속 쏟아지는 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뭐 주주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좀 적극적인 의견들은 많이 표현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자에게 좀 신뢰성,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좀 크게 할 때는 사전에 예고 같은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습적으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좀 주지 말고, 좀 뭔가 좀 예고하는 제도 같은 게 나올 수는 없을까? 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